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채연의 체크리스트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앞에 이제 저에 대한 TMI들을 늘어놓는 영상을 촬영을 해서 편집을 다 마쳤는데 솔직히 내용이 내용인지라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개노잼.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채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필요한 영상들이지 않나 싶어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사실은 크게 재미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어떻게 노래를 하게 됐고 어떻게 가수가 됐고 그리고 너목보에 나와서 이런저런 활동을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되게 간략하게만 좀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대로 노래를 좀 해보고 싶다, 노래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꿈꾸고 싶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 해 2005년도 CMB 친친 청소년 가요제라고 그때 당시에 되게 큰 가요제였어요. 이제 거기에 팀으로 나가서 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때 저랑 같은 해 그 가요제에 참가했던 분이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이 두 분 계신데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에요. 한 분은 슈퍼주니어의 규현 씨, 저랑 친하지는 않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합숙할 때는 되게 많이 게임도 하고 규현 씨가 스타를 진짜 잘하거든요. 거의 뭐 프로게이머 수준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스타는 정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서 같이 게임 한 판, 진짜 딱 한 판 하고서 규현이가 화를 냈어요. 같이 못하겠다. 그렇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규현 씨는 이제 저를 기억하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그때 그 가요제 얘기를 꺼내고 그때 걔가 나다 이러면 기억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노래바나다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를 했을 때 MC가 규현 씨였거든요. 근데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기억이 안 날 만도 해요. 정말 오래됐으니까. 그때가 우리는 어쨌든 고3 때 만난 거였고 그 뒤로는 딱히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 기억 못 할 만하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출연했던 분 중에 한 분이 티아라의 소연 씨. 잠깐 동안은 연락도 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두 분은 워낙 금방 이제 연습생도 되고 데뷔도 했으니까 바빠지는 바람에 당연히 연락은 끊겼죠. 그 가요제에서 입상을 하고 저는 뭐 여기저기 오디션도 보고 하면서 거의 한 20번 정도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회사에 연습생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처음 들어가게 됐던 회사가 이제 헤리티지라고 가스펠 쪽으로는 우리나라 원탑인 그룹이 있습니다. 굉장히 음악도 잘하고 좋은 형 누나들이 있는 그 회사에 연습생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는 뭐 사실은 말이 연습생이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연습생처럼 되게 빡세게 교육을 시키고 키워나가고 이런 느낌의 연습생은 아니었어요.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리티지 형 누나들도 저희한테 되게 많은 걸 알려주려고 하셨고 특히 데스타, 소울맨, 태우 형한테 노래를 배우면서 발성적으로든 노래를 부르는 거든 굉장히 많은 걸 배우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 눈이 되게 나빠요. 안경 쓰면 막 눈 요만해지는 그런 땡그리 안경인데 안경도 썼지 코 한 건데 코도 하기 전이라 살짝 코끝 들려 있어가지고 뭐 되게 들창코까지는 아니지만 좀 못난이 코였어요. 납작하고 그랬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너는 너무 못생겼다. 안 되겠다. 솔직히 객관적으로 못생겼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잘생겼다는 생각을 뭐 지금까지도 사실 해본 적은 없지만 지금에 비해서도 너무 많이 못난이였기 때문에 깔끔하게 인정하고 군대를 갔어요. 그냥 영장 날라온 거 그대로. 더 시간 끌면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느니 군대 갔다 오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군대 갔습니다. 그렇게 군대 전역을 하고 제 친했던 형, 음악하는 형이었어요. 그 형이랑 제 친한 친구 한 명이랑 사운디스트라는 그룹을 결성을 해서 저희끼리 곡 작업도 하고 녹음도 직접 다 하고 앨범도 만들어서 발매를 하고 공연장에서 공연도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그 시기에 딱 운동을 해야겠다. 살을 빼서 몸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운동을 미친 듯이 해서 6개월 동안 거의 40kg 뺐던 것 같아요. 그때 100kg 조금 넘게 나갔었는데 6개월 뒤에
바디 프로필을 찍을 때 67kg까지 뺐으니까 엄청나게 뺐죠. 이제 그렇게 살을 빼고 나니까 소개를 해줬어요. 저 친한 형이 또 회사 대표님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연습생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회사는 그 옛날에 아이폰녀라고 김여희라는 가수 친구가 있는 회사였고, 거기서도 이제 연습생 생활만 쭉 하다가 앨범 만드는 과정에서 빠그라지는 바람에 또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가 또 소개를 받게 되죠. 한 작곡가 누나가 소개를 해준 곳이 저를 되게 좋게 봐주셔서 계약을 하고 데뷔를 하게 된 것이 우울한 습관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음악 방송도 많이는 아니지만 한 4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진짜 무대에서 노래하고 나서 모니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너무 못하고 멋없고 그래가지고, 아, 나는 정말 준비도 안 된 가수인 주제에 저렇게 멋진 무대에 올라가서 바보 같은 흑역사를 남겼구나, 이 생각에 정말 거의 반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고, 그런데다가 거의 생활이 안 될 정도로 힘들어서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가수로 버텨내는 거를 포기하고 나서는 돈 버는 방법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시급 많이 주는데 최대한 찾아서 일하려고 하고, 뭐했더라? 되게 많이 이것저것 했는데, 그렇게 흘러 가다가 흘러 들어가게 된 곳이 제가 취직한 보안업체였고, 그 보안업체를 통해서 제가 일을 하게 된 곳이 JYP 주차장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JYP 주차장 일하면서는 안정적이었어요.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월급도 괜찮았고, 일이 막 힘든 것도 아니었어서 제 어떤 다른 연습을 한다든가 그러기에 너무너무 좋은 직장이었죠. 되게 우리나라에서 탑을 찍는 가수들을 매일 보잖아요. 속상하거나 슬프고 막 그런 것보다 되게 부럽죠. 당연히 그렇게 멋지게 해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선배님들이니까 질투가 나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걸 보면서, 아, 나는 그때 준비가 덜 돼 있어서, 나는 내가 못했기 때문에 저분들처럼 못 된 거지,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그만큼 더 노력을 해서 잘하게 되면 되는 거고. 이제 제가 JYP 주차장에서 8개월쯤 일했을 때, 그쯤에 너목보 작가님한테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사실 그 너목보에 출연을 생각하게 된 계기도, 여기 나가서 잘 되면 다시 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는 정말 단 하나도 없었고요. 진짜 그런 마음은 단 하나도 없었고, 이거는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노래 연습은 많이 하고, 나는 노래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어디 나가서 설 수 있는 무대도 없었고, 누군가한테 내 노래를 들려줄 기회도 없고, 이러니까 무작정 개인 방송을 켜서 노래를 했어요. 한 달 반 정도 하고 나서 너목보 작가님 연락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너목보 이거 하고 나면 이거 방송 괜찮겠는데, 약간 이런 노림수는 있었죠. 왜냐면은 너무 아무도 모르니까. 나는 그때 노래 열심히 불러봤자 내가 아는 사람 빼고는 기껏해야 5명이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 노래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너목보 출연 제의를 되게 감사하게 받아들였죠. 사실 그 너목보 이제 녹화를 마치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참 방송이라는 게 정말 어렵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럼에도 진짜 그런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는 이제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상 내가 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송에 나가서 제가 노래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당장도 솔직히 이제는 그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진짜 되게 준비 많이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하고 해서 정말 열심히 노래 불렀던 것 같아요. 지금 그때 영상 보면 솔직한 마음으로 진짜 노래 더럽게 못 해놨거든요. 참 되게, 이것도 또 그래요. 되게 흑역사다, 좀 창피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제가 노래하는 모습이
정말 소중한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래를 한 그냥 그 마음이 전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마침 또 JYP 주차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자면 작가님은 제가 JYP 주차장에서 일하고 있는 거 모르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냥 옛날에 데뷔했었던 어떤 기사를 우연히 보시고서 너목보에 출연을 해보겠냐 이렇게 연락이 왔었고,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방송이 끝나고 나서 막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어 1위도 해보고 엄청나게 많은 응원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그때는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나는 이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줄 게 없는 사람인데 너무 그렇게 다들 반응이 좋으니까 방송을 못 하겠는 거예요. 괜히 방송 켜서 뭐야 얘 뭐 없네, 그냥 방송 편집의 힘이네, 이 얘기 듣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사실상 그런 거를 신경 쓰지 않고 했어도 될 텐데 그냥 그런 게 겁이 났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에 종국 형님이 친한 제가 이제 들어갔던 밀리언마켓이라는 회사 대표님, 저는 그냥 형이라고 불렀어요. 형한테 얘기를 좋게 해주셔서 그 회사랑 계약을 하고 나름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그 되게 받고 싶던 보컬 레슨도 되게 꾸준히 열심히 받아서 노래도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고, 제 목소리가 담긴, 제 목소리로 부른 제 이름이 적힌 제 노래들도 꽤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이제 밀리언 마켓이라는 회사랑도 서로 갈 길을 가기로 한 상태고요. 저는 형들을 만나서 배우기 전보다 그 2년 동안 배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얻은 것들도 너무너무 많고, 형들도 여전히 꾸준하게 저한테 되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가끔 놀러 가면 여전히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이렇게 살아왔고요. 가수로서는 좀 자세한 얘기들은 앞으로 이런저런 경험담들 털어놓으면서 풀어보겠습니다. 근황을 좀 짧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똑같습니다. 너목보 나가기 전이랑 똑같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생활비를 열심히 벌고 있고, 되게 아껴 쓰고 아껴 쓰면서 버티면서 열심히 연습도 하고 곡 작업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랑 확실하게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다면은, 그때는 되게 뭔가 끝까지 가보지 않고 포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포기할 이유를 아직 찾지 못했어요. 언제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 가수라는 무지개 같은 그 꿈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나가고 버티고 하는 게 사실은 진짜 많이 괴롭고 쓸쓸하기도 하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왜 하필 이런 걸 좋아해버려서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고 살고 있나, 사실 그런 생각도 하루에 한 몇십 번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는 게 너무 좋고 음악을 너무 사랑하고, 이걸로 큰 돈을 벌지는 못해도 꾸준히 하면 나 혼자 200풀 칠할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 더 해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뒤로는 이제 여러 가지 연습생 하면서 있었던 썰 같은 거, 앨범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 같은 거, 그런 거 하나씩 풀어가면서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시점에 JYP 주차장 관리자로 출연을 했던 그 너목보 영상이 조회수가 1000만 회가 넘었더라고요. 그거 기념해서 사실 댓글을 좀 무서워서 안 보는 편인데 한번 쭉 훑어보면서 피드백이라든가, 피드백이라 할 것도 없죠. 그냥 감사하다는 말하고 뭐 욕 있으면 나도 욕 좀 하고 뭐 그런 거 찍어볼게요. 제 인생에 또 언제 1000만 뷰 영상을 출연을 해보겠습니까? 그거 기념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너목보 출연했던 그 영상에 있는 댓글들 실제로 제가 직접 읽어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